안녕하세요. 깨달은 자들입니다. 오늘 저는 제가 불안장애를 극복하고 자신감을 얻은 그 과정에 대해 말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10대 후반부터 20대 중반까지 마일드한 불안장애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불안장애를 없애려고 그때 당시에 별걸 다 시도해봤습니다. 일단 저는 자신감을 높이면 불안장애도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일부러 나서서 발표도 많이 하고 동아리도 들어가고 또 사람 심리에 대한 것도 많이 공부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정말 아무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할수록 제 불안감은 더 심해지고 자신감은 점점 더 떨어졌습니다. 이게 왜 그런지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당시에 저는 불안함, 자신감의 본질이 뭔지 하나도 몰랐던 것 같아요. 본질도 모르는데 자신감에 대한 고정관념만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자신감이 큰 목소리, 당당한 자세, 여유로운 제스처, 이런 외면적인 것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얻으면 나도 자신감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일부러 목소리도 크게 하고 다니고 자세도 당당하게 하고 다니고 그랬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웃긴데 그때는 진짜 진지했어요. 제가 생각하는 자신감 있는 사람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걸 흉내내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도 자신감 하나도 안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자신감 없는 채로 한참을 지내다가 일이 터집니다. 제가 개인적인 이유로 불안장애가 급속도로 악화가 됐어요. 그리고 우울증이 왔습니다. 이렇게 한번 바닥을 치니까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이 정신병들을 치료하려고 심리상담도 받고 혼자 시간을 많이 보냈어요. 그러면서 스스로를 한번 되돌아봤습니다. 그리고 이걸 깨달았어요. 내가 진짜 많은 것들에 나를 가두고 살았구나. 진짜 나 자신을 가만히 보니까 내가 뭐뭐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자신감이 있어서도 저는 자신감이 있으려면 뭐를 꼭 가져야 돼, 뭐를 꼭 해야 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불안감에 있어서도 나는 불안해하면 안 돼 이런 미친 생각을 했었어요. 이렇게 나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는 시간을 가져보니까 진짜 느껴지더라고요. 내가 나 스스로를 어떤 틀 안에 놓고 내가 만든 진짜 한심한 규칙 안에 살고 있었구나 이런 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나 자신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진짜 스스로한테 너무 미안했습니다. 우리가 시골에 가면 개들이 목줄에 묶여서 아무데도 못 가잖아요. 정신적으로 저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 개랑 나랑 다를 게 없구나. 나도 내가 만든 어떤 틀 안에 갇혀서 벗어나지를 못하는구나. 이런 게 느껴져서 저는 그때부터 진짜 스스로한테 잘해주고 편안하게 해주고 싶어졌어요. 이건 진짜 100% 동정의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스스로한테 연민의 감정을 정말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뭐를 해야 돼, 뭐뭐를 잘해야 돼 이런 것들에서 벗어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벗어나는지 저는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제가 지금까지 배웠던 거를 다 잊어버리기로 했습니다. 이게 저한테는 정말 중요한 터닝 포인트였어요. 이게 unlearning이라고 하는 건데 해석을 하면 우리가 배웠던 거를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다른 말로는 relearning이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배웠던 거를 버리고 다른 거를 배우는 거를 말을 해요. 저는 제가 가지고 있던 편견이랑 고정관념을 버리려고 relearning이랑 믿음 바꾸기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는 또 사람들이 다 각자의 개성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우리가 지구에 몇 명이 있죠? 78억 인구가 있는데 여기서 진짜 한 명도 똑같이 생긴 사람이 없고 또 똑같은 상황에 똑같이 반응하고 똑같이 행동하는 사람도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 많은 사람들이 정말 다 자기만의 표현 방식이 있고 저는 그게 진짜 너무너무 아름답고 특별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런 것들을 알고 나니까 자신감에 대한 고정관념들이 다 깨지더라고요. 우리가 자주 접하는 자신감 있는 사람들은 뭐 자세가 어떻다, 시선 처리가 어떻다 이런 말들이 진짜 얼마나 말이 안 되는 말인지도 알게 됐습니다. 이거랑 비슷하게 또 행동심리 관련해서 팔짱을 끼면 뭐 방어적이라는 거고 눈을 어디다 돌리면 불안하다는 증거다 이런 콘텐츠들도 많이 있잖아요. 이런 콘텐츠들도 얼마나 어이없는 콘텐츠인지도 알게 됐어요. 물론 이런 말들이 통계를 바탕으로 하는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저는 이 말에 반대로 행동하는 사람들도 정말 많이 있다는 걸 알게 됐고 그래서 이 말이 사실이라고 사실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알게 된 게 많죠. 그리고 이 말이 설령 진짜라고 해도 저는 저를 위해서 이 컨텐츠들을 더 이상 소비하지 않기로 했어요. 이 컨텐츠들을 소비하면 소비할수록 저는 내가 원하는 나의 모습, 자유로운 나의 모습에서 점점 멀어지는 거를 봤습니다.
이런 콘텐츠들은 내 자신감을 점점 떨어뜨리고 나를 불안하게 해요. 이걸 소비하면 소비할수록 저는 이제 다른 사람이랑 얘기할 때 나는 지금 어떤가? 내가 당당해 보이나? 내 자세는 어떻지? 내 목소리는 어떻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진짜 자신감의 본질인 편안함, 자유로움에서 멀어지게 돼요. 그러다 보면 다른 사람과 얘기하는 그 시간에서 오는 그 행복감, 타인과의 진짜 교류, 이런 것들을 느낄 수가 없게 되죠, 제 인생에서. 근데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소비하는 정보들에 굉장히 깐깐하게 변했어요. 또 아무거나 믿지도 않게 됐습니다. 이제는 자신감 있는 사람들은 이런 비밀이 있다, 이런 행동을 한다, 이런 콘텐츠들에 현혹되지도 않고 행동심리 관련된 콘텐츠들도 그냥 나오면 무시를 해요. 저는 이제 나를 자유롭게 하는 거, 내가 편안한 거, 내가 뭐뭐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없는 것들만 소비를 하고 가까이 합니다. 더 이상 진짜 이상한 말들로 저 자신을 프로그래밍 시키고 싶지가 않아요. 과거에 이미 그렇게 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알기 때문에 스스로가 노력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진짜 이제는 느껴요. 내가 개인적으로 정말 많이 성장했고 이제 더 이상 불안하지 않구나. 내가 그렇게 원하던 그 자신감을 이제는 얻었구나. 물론 여기서 제가 자신감을 얻었다고 말을 하는 거는 제가 큰 목소리, 당당한 자세, 여유로운 제스처 이런 것들을 갖게 됐다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저한테 이런 게 있는지 없는지 관심도 없고 잘 모릅니다. 이런 게 저한테 있는지 없는지. 근데 그래도 저는 지금 스스로가 자신감이 있다고 느껴요. 지금 제가 저를 보면 고정관념이나 편견이 없고 내가 표현하고 싶은 만큼 표현하고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신경 쓰지 않거든요. 이게 다 제가 자신감이 뭔지 정확히 이해를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자신감은 내가 정말 자유롭다, 편안하다는 거에 기반을 두고 내가 나를 제한 없이 표현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자신감과 불안함은 그 본질이 같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5년 넘게 알았던 그 불안장애도 뭐뭐 해야 돼, 뭐뭐 하면 안 돼, 이런 믿음들을 없애고 내가 나를 편안하게 해주니까 다 없어지는 걸 저는 목격했어요. 사람들은 자유롭고 편안한 거랑 불안한 거를 동시에 느끼지 못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불안장애를 극복하면서 깨달은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제일 큰 거는 내가 불안장애를 극복하겠다고 했던 그 노력들이 사실 내가 내 한계를 깨는 노력들이었구나 였습니다. 진짜 불안장애를 극복하는 그 과정은 죽을 만큼 힘들었지만 결과적으로 불안장애는 제 한계를 깨주고 저를 진짜 자유롭게 해줬다고 생각해요. 안 그래 보이지만 불안장애는 정말 제 인생에서 축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불안장애, 자신감에 대한 지극히 개인적인 얘기를 해봤는데 어떠셨나요? 저는 제 얘기를 이렇게 하는 게 처음이라 좀 쑥스럽기는 한데 제 솔직한 경험담이 과거에 저랑 비슷한 문제로 힘들어하거나 고민하고 있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올립니다. 그럼 지금까지 깨달은 자들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